네, 안녕하세요. 강우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전체 컴포지팅 및 이펙트 두 번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실제로 애프터 이펙트에 들어가서 어떻게 제가 작업을 했는지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볼 것이 이제 타이밍 조절이 되겠는데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애프터 이펙트 파일을 열어보시면은 아마 에러가 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플러그인이나 이런 부분들이 미싱이 뜨는 분들도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이번 수업을 하는 데 있어서 한번 트라이얼 버전이라도 맥스넷 1을 트라이얼을 하셔 가지고 유니버스, 트랩 코드, 매직 블렛 요런 부분들이 다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전에 말씀드렸던 사파이어 같은 경우에도 설치를 꼭 해 주셔야지 수업이 좀 더 원활하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 꼭 참고를 하셔가지고 설치를 일단 해주시고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설치를 못하는 상황이라면은 미싱이 된 이펙트가 들어간 레이어들은 일단은 꺼주고 한번 수업을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레이어를 가장 아래로 내려 보시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모든 샷들의 프리컴프가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래부터 편집으로 시작을 해 가지고 한 단계 한 단계씩 쌓아가는 편인데요. 자, 여기에서 일단은 편집이 다 끝난 거 위에다가 이제 이런 점적인 요소가 들어간 이펙트들을 1 차적으로 쫙 넣어 준 것을 보실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컬러들을 전체적으로 한 번씩 이렇게 만져 준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컬러 같은 경우에도 애니메이션을 넣어서 이렇게 한번 넣어 줬었고, 그 위에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VHS 같은 그런 이펙트들을 이렇게 중간중간에 또 넣어 준 것을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펙트들을 한 단계 한 단계씩 쌓아 올려가면서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이즈 레이어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이는 이런 작은 노이즈들, 요런 부분들이 이 주황색 레이어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적용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도 조금 노이즈가 들어갔었고, 그리고 이펙트를 넣은 뒤에 그 위에 또 컬러나 이런 커브 값들을 조금씩 만져준 부분이 있겠고, 그다음에 여기 위에다가 또 색을 조금 추가적으로 만져주고, 최종적으로는 필름 룩을 넣어주는 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이펙트들을 이렇게 넣어줬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핵심적인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순차적으로 한 번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타이밍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타이밍 같은 경우에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샵별로 여러 아티스트들이 작업을 해 가지고 물론 프리뷰즈를 통해서 타이밍들을 맞춰보고 다양하게 해 봤더라고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에코익 사운드에서 뮤직하고 사운드 이펙트들을 도와줬었는데요. 이런 음악을 듣고 나서 조금 더 강조해 주고 싶은 부분이라든가 약간씩 타이밍을 변형시키고 싶은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렌더가 다 된 파일을 가지고도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보시면은 이렇게 건물이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그류님에게 이렇게 인서트로 들어갈 수 있는 카메라가 블록을 따라가는 샷을 부탁을 했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100% 스피드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보다도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에서 한번 중간에 이렇게 잘라 가지고 컨트롤 시프트 D로 잘랐죠. 그다음에 한 30으로 해서 3배 빠르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다가 갑자기 샥 하고 빨라지는 부분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렇게 빨라지다가 컷을 쳤을 때 훨씬 더 컷온 액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효과적으로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탭을 눌러서 화살표로 이렇게 이동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이 끝부분, 요 부분은 거의 10배가 빠르도록 해 줬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애니메이션은 50%로 바꿔 줌으로써 2배가 빠르게 해 줬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나오다가 갑자기 확 바뀔 수 있도록 해준 부분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냥 해준 게 아니라 자, 이 부분에서 여기서
컨트롤 시프트 D로 잘라주고 이 부분을 10%로 한 뒤에 이 뒷부분을 그냥 써준 게 아니라 이 프레임들은 애드 모드를 통해서 뒤에 도시들과 섞일 수 있도록 바꿔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섞이는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 이 도시 부분 또한 이 앞부분은 훨씬 더 빠르게 이렇게 진행이 되게 해서 샷들이 잘 붙을 수 있도록 해봤죠. 자, 여기서 한번 제가 100%로 된 부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사를 해서 이 부분을 한번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그냥 이렇게 재생을 했을 때는 이렇게 음악에 맞춰서 빰 하는 부분에 맞춰서 우리가 컷을 치더라도 조금 더 이 앞부분에 임팩트가 덜 들어가는 느낌이 되겠죠. 카메라가 그냥 진행이 되기 때문에 요런 부분들이 임팩트가 조금 덜하지만 앞부분에 5배 빠른 부분을 이렇게 잠깐 써 줌으로써 음악과 맞춰서 이렇게 임팩트를 조금 더 줄 수 있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 부분들을 이렇게 겹쳐서 사용을 했을 때 종합적으로 훨씬 더 임팩트가 있는 영상이 되게 되겠고요. 그리고 거기서 타이밍뿐만 아니라 이렇게 컬러라든지 노이즈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진 부분을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제가 노이즈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이따가 또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여기에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여기 커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브랑 칼라 요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커브나 이런 부분들도 보시면은 이렇게 한쪽 채널 한 가지 색깔만 써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자 이렇게 변경을 시켜 줄 수 있는 부분도 있게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너무 빨간 부분만 많이 나오게 돼서 사실 제가 이 부분에서는 보색 대비를 이용을 해 가지고 이렇게 블롭이 점점 커질 때 붉은색으로 변하고 붉은 도시에서 다시 원래 색깔대로 돌아오도록 한번 작업을 해 봤었는데 너무 붉게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컬브에서 그림만 잡아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빨간색에서 이렇게 위로 올려주고 그다음에 몇 프레임 뒤에서는 다시 리셋을 눌러주게 되면 원래대로 돌아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용을 해 가지고 컬러가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변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을 보실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리고 자 여기에서도 이런 VHS 이런 효과들을 살짝 넣어 줬습니다. 노이즈와 함께 넣어 줬기 때문에 훨씬 더 부드럽게 들어간 것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VHS 트랜지션 요거 같은 경우에는 자 기본 셋업으로 하면 너무 심하고 지저분한 부분이 있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트랜지션 타입을 뭐 컷으로 바꾼다든가 그리고 컬러 노이즈 여기에 들어가는 다양한 세팅들을 조금씩 바꿔 가지고 적용을 해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 많이 이런 이펙트들이 똑같이 너무 많이 들어가게 된다면 이 이펙트들이 방해하는 요소로도 작용을 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한 요 정도 수치값으로 적용을 해 봤었는데 사실 이런 이펙트 같은 경우에는 저도 어떤 식으로 될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수치값을 조금씩 움직여 보면서 적용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런 값들을 이렇게 믹스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을 얼마나 해줄 건지 뭐 100%로 해줄 건지 20%로 해줄 건지 요런 거에 컨트롤을 통해 가지고 이게 잠깐 들어갔다가 안 들어갔다가 하는 부분들을 조절을 해 봤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VHS 노이즈를 조금 넣어 보실 때는 이런 다양한 수치값들을 조금 더 바꿔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부분으로 있어서는 여기에서는 이런 노이즈의 디테일들을 넣어 주기 위해서는 저는 스탁 이미지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런 스탁 비디오 같은 경우에 저희가 애프터 이펙트의 플러그인만 활용을 해 가지고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사실적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제약이 있고 조금 더 올가닉하고 자연스러운 이런 노이즈를 얻기 위해서 후티지를 실제로 많이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다양한 사이트들을 모아 봤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포스트 프로덕션에서 자주 사용하는 그런 스탁 푸디지들을 사고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이트들이 되겠는데
게티 이미지에도 비디오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진 ArtGrid라는 사이트도 있는데 가격적으로 봤을 때 조금 더 저렴하게 다양한 후티지들을 구할 수 있게 되겠고요. 그리고 정말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비디오 코파일럿의 이런 액션 킷들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스탁 FX에서 여기 보시면은 액션 에센셜에 들어가 보시면은 여기에 있는 다양한 연기라던가 이런 소스들을 정말 많이 활용을 해왔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다양한 사이트들이 있게 되겠는데 여러분들이 물론 뭐 유튜브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직접 촬영을 하시면은 더 좋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노이즈나 아니면은 라이트 리킹이라던가 다양한 후티지들을 섞어서 쓸 때 이런 데에서도 검색을 하셔 가지고 많이 찾아서 쓸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노이즈라고만 쳐 봤을 때도 이런 다양한 아날로그적인 노이즈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직접 한번 섞어서 써볼 수도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공유를 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물론 수업에서 보여드리는 것까지는 괜찮지만 제가 재배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제가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노이즈 파일을 받으셔 가지고 한번 애드 모드나 스크린 모드 그리고 레벨 값을 이렇게 조절을 하셔 가지고 한번 적용을 시켜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레벨 값을 적용을 조금 더 밝게 이렇게 해 줬을 때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하이라이트들이 튀어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색깔이 변하는 것과 동시에 이런 다양한 이펙트들을 함께 넣어 줌으로써 이런 트랜지션 부분에서 조금 더 자연스럽게 그리고 임팩트가 있도록 넣어 줌과 동시에 샷들의 스피드까지 변경을 시켜 가지고 조금 더 임팩트를 더한 부분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만 들어가느냐?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다양한 부분에 많이 들어갈 수가 있겠죠. 제가 이전에 보여드렸던 그류님의 샷에서도 1차적으로 렌더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점프 컷이 없었지만 점프 컷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시간의 이동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나타내고 그리고 이렇게 컷을 중간에 한번 쳐주고 동작이 바뀌고 끝날 때 우리가 컷온 액션이 될 수 있는 부분에서 끝나게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조금 더 샷들을 재미있게 표현해 볼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에서 S를 눌러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샷들에서 한 5%, 2% 정도의 스케일을 조금 줘 가지고 바꿔주는 부분들은 크게 무리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여기 중간에서 한 번, 두 번 이렇게 점프 컷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그냥 점프 컷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사이즈가 102%, 105%로 되면서 사이즈가 살짝씩 더 커지면서 더 가까워지는 느낌을 후반 작업에서 넣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한 프레임입니다. 한 프레임이지만 이렇게 레디얼 블러를 이용을 해 가지고 여기 타입의 줌 블러를 이용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프 컷이 되는 순간 여기에서 잠깐 빠르게 줌이 되는 이 느낌을 넣어 주기 위해서 한 프레임에 슉 하고 블러를 넣어 준 거죠. 그리고 여기 뒤에서도 이렇게 뒤에서 한 번 더 넣어 줘 가지고 이런 점프 컷을 해 봤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이제 하실 때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한번 다 꺼보고 잠깐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 자, 여기에서 이런 부분을 쉽게 하기 위해서 컨트롤 시프트 D 눌러주시고 여기에서도 컨트롤 시프트 D 눌러준 다음에 여기에서 Y를 눌러가지고 이렇게 이동을 시키시면은 쉽게 우리가 점프 컷을 해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Y를 눌러서 이렇게 한두 프레임씩 더 옮겨가지고 어느 정도 내가 점프 컷을 해줄 건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볼 수가 있겠죠. 쉽게 해볼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이즈를 S 누르고 102% 여기에서는 105% 요런 식으로 해 주게 된다면은 단축키를 이용을 해 가지고 아주 쉽게 우리가 점프 컷을 하고 이 타이밍들을 쪼끔씩 조절까지 해볼 수 있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샷에서는 전체적으로는 컴포지팅이 아주 잘 된 샷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근데 약간 이 아랫부분, 요 아랫부분이 조금 밝아 가지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전 샷과 그다음 샷에서 연결이 되었을 때 시선이 지금 가운데로 집중이 되어야 되는 샷인데 조금 방해를 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컨트롤 Y를 눌러 가지고 블랙을 이렇게 만들어 주고, 여기에서 이렇게 이런 마스크를 쉽게 만들어 주고 F를 가지고 이렇게 페더를 넣어 주시면은 아주 손쉽게 우리가 이런 부분을 눌러 줄 수 있는 마스크 레이어도 만들어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시다가 어떤 부분이 너무 튄다 그러면은 요런 식으로 눌러주는 부분도 있으면은 더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런 샷에서 위에 부분에 약간의 공간감을 더하거나 조금 헤이즈를 더하고 싶다 이럴 때는 이런 샷에 들어가는 이런 컬러들을 찍어 주신 다음에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패더를 F를 눌러 가지고 적용을 해 주고, 이런 부분들을 뭐 애드 모드나 스크린 모드 요런 부분들로 이용을 해 주고 살짝 이렇게 넣어 줄 수도 있게 되겠고요. 그리고 물론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뎁스 맵을 만들으셨다면 뎁스 맵을 이용을 해 가지고 매트를 사용을 해 가지고도 적용을 시켜 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여러분들의 이미지가 조금 더 집중이 돼야 되는 곳에 집중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최종적으로 한 번 더 여러분들이 파이널 마스터 작업을 하실 때 넣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도 이렇게 타이밍이 적용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리고 타이밍 먼저 한번 또 보여드리면은 560번 샷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60번 샷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뒤쪽 부분이 이렇게 한 70%로 된 부분을 보실 수가 있겠어요. 태호님이 이 샷을 아주 멋있게 작업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재생을 해서 봤을 때 넘어지는 순간에 조금 더 털썩하고 임팩트가 들어가면 좋겠는데, 그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해 주기 위해서 제가 어떻게 했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도 잠깐 잘라주고 이 부분을 70으로 바꿔준 다음에 다시 잘라주고 100%로 이런 식으로 해줬고요. 그렇게 된다면은 보시는 것처럼 떨어지는 순간, 이 떨어지는 순간을 조금 더 빠르게 했기 때문에 더 임팩트 있게 떨어지고 이렇게 끝나는 장면을 연출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타이밍적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 렌더가 최종적으로 된 부분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놓치지 않고 조금 더 변경을 시켜 보시고 마지막에 조금씩 고쳐가면서 한번 여러분들의 작업에도 이런 부분들을 적용을 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다음으로 보여드리는 이펙트 같은 경우에는 이 필름 번 이펙트가 되겠는데요. 예전에 우리가 카메라 필름을 사용을 해 가지고 롤을 이용을 했을 때는 어떤 게 있었냐면 필름과 필름 컷들을 잘라 가지고 이어 붙이고 그 중간에 빛이 살짝 노출이 되게 되면은 거기에 이런 카메라 외곽 부분에 약간씩 밝아지게 되는 필름 번 현상이 일어나긴 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을 아예 잘라내기도 했었지만 이런 부분들이 사실 샷과 샷 컷들이 넘어갈 때 이런 현상들이 조금씩 보이곤 했는데요. 물론 지금은 모두 다 디지털로 많이 넘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필름 번 현상이 일어날 일도 없겠지만, 사실은 저희가 필름 룩을 내주는 데 있어서는 이러한 이펙트들도 조금씩 넣어주게 되고, 그리고 제가 이따가 최종적으로 알려드리게 될 다양한 노이즈나 이런 쉐이크 요런 이펙트들에서도 결국에는 얼마나 예전에 그런 필름에서 일어났 완벽하지 않은 약간의 미세한 진동, 그리고 칼라, 그리고 떨림 이런 현상들을 캐치해내서 우리가 CG 작업에도 적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더 필름 룩이 나게 되는 겁니다. 칼라나 구도 이런 다양한 부분들도 있겠지만 이펙트적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이 적절하게 잘 사용이 될 때 필름 룩을 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거의 다 스크린 모드를 이용을 해가지고 제작이 되었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 약 외곽 쪽에서 이렇게 필름 번현상이 나타나면서 이렇게 되는 부분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 샷이 변환되는 중간에 살짝 넣어주게 됨으로써 이렇게 불이 반짝이는 컷과 함께 연결이 조금 더 될 수 있도록 나타내 봤는데요. 여기에서도 이런 여러분들이 필름 번이나 이런 다양한 효과들을 넣으실 때 사실은 보시면은 그냥 썼을 때는 이렇게 너무 세거나 컬러가 맞지 않는 경우도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컬러라이즈를 이용을 하시거나 휴를 돌려 주시거나 레벨을 이용을 해서 너무 뜨는 부분들은 이렇게 쪼아줘서 밝은 부분만 사용을 할 수 있게 한다든가, 그리고 여기에서는 제가 그대로 사용했을 때는 너무 센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마스크를 씌워 가지고 일정 영역만 들어오게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마스크가 없을 때는 샷 전체에 너무 많이 들어오게 돼서 너무 심하게 들어갔다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위쪽에서 살짝만 들어올 수 있는 라이트들을 넣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가운데에 시선이 집중된 채로 이펙트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여기에서 이런 필름 번현상의 이펙트를 살짝 넣어 봤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에서도 이렇게 샷이 변할 때 처음에는 살짝 밝았다가 어두워진다던가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셔 가지고 이미지의 레벨 값 자체가 이 샷에서 계속 똑같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쪼끔씩 컬러들이나 레벨 값을 바꿔 주시면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신다면 한 샷 안에서도 쪼끔 더 풍성하게 이미지가 보일 수 있는 작업이 된다고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필름 번뿐만 아니라 조금씩 제가 더 디테일들을 더할 수 있는 이런 점자적인 요소도 추가를 해 봤는데요. 자, 점자 폰트가 없으신 분들은 제가 다 폰트에 링크를 해 드렸습니다. 이 폰트를 다운을 받으시고 설치를 해 주시고 작업을 하시면은 제가 설치한 폰트들도 같이 보실 수가 있게 되겠고요. 이런 폰트를 넣는 데 있어서 여기에서도 보면은 아주 작게 텍스처가 들어간 것을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 부분을 텍스처 없이 한번 적용을 시켜 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트랙 매트로 되어 있는데 이 트랙 매트를 제거를 하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완벽하게 딱 떨어지는 점자가 들어오게 되는데, 이렇게 들어갔을 때는 너무 세게 들어오고 너무 튀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제가 점자를 넣을 때 점자에 살짝 올가닉한 텍스처가 들어갈 수 있도록 67번 레이어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이렇게 노이즈 텍스처를 제가 만들어 가지고 이 부분에다가 트랙 매트를 이용을 해 가지고 연결을 시켜 줌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런 점자가 들어가는 샷들에 있어 가지고 텍스처가 67번 트랙 매트로 연결이 되어 줬기 때문에 이렇게 텍스처가 살짝 들어간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만약에 노 매트로 해 주게 된다면은 요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지만 루마 매트를 이용을 해 가지고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점자에 텍스처가 들어간 것을 보실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색깔도 살짝씩 적용을 해 줬고, 그리고 또 글로우를 이용을 해 가지고 외곽 부분에 살짝 글로우가 먹어서 나올 수 있도록 해 줬습니다. 글로우에서는 글로우, 트레숄드하고 레디어스, 인텐시티 요 세 부분을 바꿔 주면은 되겠는데요. 레디어스가 크면은 클수록 점점점 많은 영역에서 글로우가 들어가게 되고, 여기에 인텐시티가 세게 되면은 조금 더 밝게 되게 되겠죠. 그리고 트레숄드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까지 어떤 부분을 밝게 해 줄지 정해 주게 되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부분을 변경을 시켜 보면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해 보면은 되겠고요. 다른 점자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텍스처까지 넣어 봤습니다. 그리고 점자에는 제가 여기에 뭐 실험실이라고 나온다던가 라이트를 ON 할 때 ON, 그리고
컨트롤 패널을 만지고 이렇게 할 때 뭐 컨트롤 패널 이런 정보들을 조금씩 넣어주면서 숨은 그림 찾기처럼 점적인 요소를 활용을 해가지고 디테일들을 넣음과 동시에 조금씩 정보까지 넣어 봤고요. 이런 점적인 요소들이 잠깐 들어갈 때 우리가 뭐 거의 못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점적인 요소들을 보는 사람들이 느끼게 해줌으로써 약간의 디테일들이 더 올라간 느낌을 받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반적인 영상에서 그런 노이즈에서 반짝이는 느낌이라던가 뭐 파티클 요런 부분들이 될 수도 있겠지만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상 작업을 하실 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작업에 점적인 요소와 선적인 요소, 면적인 요소들이 어떤 샷에서 어떻게 들어갔는가 이런 생각을 항상 하시면서 작업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전반적인 디테일을 올리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텍스처를 넣을 때도 저는 여기에 이런 유리 글라스가 들어가는 데 있어서 살짝의 이런 스크래치나 점적으로 반사가 되는 부분, 요런 부분들이 들어갔을 때 조금 더 디테일들이 많아 보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이런 렌즈 부분의 라인적인 요소, 렌즈 끝부분에 라인적인 요소를 이용을 해가지고 또 디테일, 선적인 요소를 넣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내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거에 어떤 부분이 점선면적인 요소가 있는지 한 번씩 확인을 하시면서 작업을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점자를 이용한 디테일까지 넣는 방법을 제가 한번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은 컬러와 그리고 이미지의 명도 그리고 채도 전체적인 분위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제 컬러라는 컴프를 여러분들이 열어보시면은 이제 이미지들이 오리지널 파일로 이렇게 모아진 것을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전에는 이 컴프에서 어떻게 되었는지 실제 제 마지막 컴프를 가지고 보여드렸는데 간단하게 조금 더 컬러만 볼 수 있도록 이 컬러라는 부분에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이미지를 볼 때 New의 어드저스먼트 레이어를 만들고 그 다음에 레벨을 추가를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라디언트가 들어간 레이어로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어드저스먼트 레이어의 레벨 값을 이용을 해서 봤을 때 이렇게 그래프가 일정하게 나눠진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이 레이어를 없애주고 한번 우리의 이미지를 보게 된다면 전체적으로 이제 어두운 쪽에 이미지가 많이 쏠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밝은 톤이 많이 들어간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런 빛들과 밝은 부분이 더 있기 때문에 이쪽 그래프가 조금 더 이렇게 튀어나온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사실 이미지마다 이런 부분들이 다 뭐가 맞고 뭐가 틀린지 이런 기준은 정해져 있진 않습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이미지를 봤을 때 조금 더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이 약간씩은 있어주고 밝은 부분, 특히 하이라이트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적은 영역을 차지하면서 조금씩 밝게 들어갈 때 그 이미지가 조금 더 좋아 보이고 어디에 먼저 시선이 이끌리는지 이런 부분에 도움을 줄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미지에 대한 전체적인 밝기에 대한 조절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물론 여기에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도시의 톤이 이렇게 약간 어두침침하고 이런 분위기를 내는데 아주 멋있게 완료가 되었지만 이 다른 샷들과 비교를 했을 때 조금 더 묶어줄 수 있도록 저는 이런 샷에서 영상의 밝기들을 조금씩 조절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파이널 부분이랑 조금 비교를 해보시면 약간 이런 부분들에서 약간 더 밝게 처리를 해주고 콘트라스트들을 넣어준 부분을 볼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사실 이렇게 이미지를 조절하는 데는 아주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게 되겠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뭐 레벨 값을 이용을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레벨 값을 이용을 해서 밝은 곳을 더 밝게, 어두운 곳을 더 어둡게 해줄 수도 있게 되겠고요. 이런 부분에서 RGB뿐만 아니라 채널별로 예를 들어서 그린, 초록색 색깔을 조금 죽이고 싶다고 한다면 그린의 중간 톤을 이렇게 낮춰주게 되면은 전반적인 톤이 바뀌게 될 거고요. 그리고
블루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거의 없지만 이 배경 쪽에 살짝 들어갔기 때문에 중간 톤을 이렇게 올려주게 됐을 때는 파란색이 묻어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게 되겠고, 레드 같은 경우에도 이 톤을, 중간 톤을 어떻게 해주냐, 밝은 톤을 어떻게 해주냐에 따라서 이미지 자체의 분위기가 아주 많이 바뀌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제가 정말 많이 사용하는 게, 보통 레벨 값도 많이 사용을 하지만 커브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커브를 이용을 해서도 예를 들어서 이미지에서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점점점 뭐 어둡게 시작을 했다가 이렇게 한번 키를 찍어 주고요. U를 눌러서 키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고개를 들면서 다시 리셋을 눌러 주고 요런 식으로 해 가지고 조금 더 밝아진다든가, 요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커브를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저는 보통 이렇게 단순하게 RGB 톤을 사용을 한다기보다는 이런 필름 룩을 내기 위한 작업들을 할 때는 이렇게 컬러들을 살짝씩 만져주는 편입니다. 어떤 컬러를 더 부각시켜 줄지 이렇게 채널별로 조금씩 만져보면서 작업을 진행을 하게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미지를 일단은 3D에서 렌더를 했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커브들의 각 채널의 레벨 값을 조절을 하면서 그것이 어떤 식으로 이미지에 영향을 끼치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정말 많이 사용하는 것 중 하나가 칼라리스타 V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너무나도 많은 부분을 하나의 이펙트를 통해서 컨트롤을 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정말 유용하게 여러분들이 쓰실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에서도 물론 커브 값을 조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휴를 이용을 해 가지고도 채도나 이런 부분들을 컨트롤을 해 주죠. 마스터에서도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컬러별로 여러분들이 바꿔줄 수 있는 부분도 있게 되겠는데, 이런 거의 모든 컬러나 명도, 전반적인 이미지의 레벨 값을 조절하는 데 있어서 하나로 컨트롤할 수 있는 기능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여기서 좋은 점은 여기 컬러 커렉션,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밝은 부분, 미드톤하고 섀도우,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조금 더 바꿔줄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여기에서 좋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올리브 계열의 이미지가 조금 더 초록색이 추가가 되면 좋을 것 같아서, 여기 미드톤 같은 경우에는 살짝 초록색으로 당겨주고, 그리고 섀도우 같은 경우에는 약간씩 파란색이 더 묻어날 수 있도록 파란색으로 조금 더 이동을 시켜 줬었고요. 그리고 때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뭐 하이라이트의 색들도 살짝씩 뭐 노란색이나 이런 쪽으로 변경을 시켜주게 되면은 이런 전반적인 이미지의 톤이 모든 이미지에 같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전체적으로 컬러가 통일되는 느낌을 여러분들이 받으실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런 작업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이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여기에서 음악과 함께 빰 하면서 빨간색으로 변형이 되는 부분,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여기에서 각각 컨트롤을 해 줘도 되기는 하지만 어드저스먼트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들고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컬러를 추가를 시켜 줄 수 있는 방법도 있겠죠. 그래서 칼레이스타 V를 눌러 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정말 빨간색으로 시작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중간 톤을 완전히 이렇게 한번 빨간색으로 올려줘 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이라이트나 섀도우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의 작업에 맞게 조금 더 조절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키를 찍어 주게 되면은 여기 키가 생성이 되겠죠. 그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시간이 지날 때 여기에서 다시 리셋이 될 수 있도록 더블 클릭으로 이렇게 이미지를 눌러주면은 다시 중앙으로 이렇게 오게 되고요. 아니면 여기 리셋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이용해서 전체적인 이미지들이 전부 다 원래대로 돌아가도록 바꿔볼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여기에서도 다시 리셋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점점점 붉은색으로 변했다가 다시 이렇게 색이 빠지면서 원래 색으로 돌아오는 이런 장면들을 아주 쉽게 애니메이션으로 해볼 수 있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컬러를 만져주는 친구도 있고 거기 위에 이런 식으로 잠깐 컬러들을 변형시켜주는 친구들을 같이 섞어서 사용을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이런 연결되는 트랜지션의 색감의 변화, 밝기의 변화 이런 것들을 해볼 수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것과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저는 컬러들을 조금 더 밝게 해 줬다가 어둡게 해 줬다가 요런 부분들을 계속 키를 찍어 가면서 이 이미지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상황에 조금 더 맞게 처음에는 조금 더 밝은 톤을 살려줄 수 있는 그래프로 했다가 그다음에는 이 아랫부분을 내려주면서 이렇게 컨트라스트가 조금 생기고 다시 점점점 영역이 확대되면서 밝은 영역을 이렇게 올려주는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을 주면서 컴핑을 진행을 하면서 특정한 영역들에 조금 더 강조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을 많이 진행을 한 것을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하고 나중에 이펙트들을 넣고 색이 많이 바뀌었을 때 이렇게 상단에 또 커브 값이나 아니면은 칼라리스타 요 부분을 이용을 해 가지고 여러 단계에 거쳐 가지고 컬러들을 계속 바꿔 준 것을 보실 수가 있게 되겠죠. 이런 부분들이 제가 작업을 했었던 이런 데스티니 작업에 있어서도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런 샷들이 시작할 때 이런 컬러들이 그리고 레벨들이 계속 많이 변하고 있는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런 작업에 있어서도 이런 실험실 안에 다양한 물체들이라든가 아니면은 라이트가 깜빡거리는 현상들로 인해 가지고 라이트의 조건이 계속 조금씩 바뀔 수가 있는 그런 environment라고 한다면 이런 레벨 값을 전체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씩 바꿔주는 게 상당히 리얼리스틱한 라이팅을 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모닥불에 앉아 가지고 인물을 잡고 있는 샷이 있다고 했을 때 그런 인물들에 비치는 라이트라든가 전반적인 environment의 그 라이트가 일정한 밝기를 유지는 하지 않을 겁니다. 계속 조금씩 밝아졌다가 어두워졌다가 하는 부분들이 생기게 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 환경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도 작업들에 그렇게 이미지들이 밝았다가 어두워졌다가 하는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조금 더 이미지에 생동감을 넣어주는 작업들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작업 같은 경우에도 뭐 지금 여기에는 추가적으로 이제 컬브를 제가 한 번씩 다 만져준 부분이 있겠는데 예를 들어서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캡슐을 들었다라고 할 때 이 캡슐에 든 부분에 약간 더 그린 톤을 조금 더 살려주고 한번 찍어 주고요. 그다음에 살짝 요렇게 해 주게 된다면 자 보시는 것처럼 얼굴 부분에 그린 톤이 살짝 더 묻어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근데 U를 눌러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아래로 내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다시 리셋을 해서 이 얼굴 부분에 그린이 덜 묻어 나오도록 하고요. 그래서 살짝 밝아졌다가 그리고 이런 데서 다시 리셋을 누르고 살짝 어둡게 했다가 뭐 그린은 살짝 밝혀져 있다가 다시 리셋하고 조금 뭐 어둡게 갔다가 한번 리셋 눌러주고 그린으로 해서 그린 톤이 살짝 더 밝아졌다가 다시 이렇게 내릴 때 원래대로 돌아가고 그다음에 여기에서는 보니까 얼굴의 전반적인 톤이 조금 더 올라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살짝 더 전반적인 톤을 올려주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얼굴에 이런 톤들이 조금 많이 안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짝 더 어두운 톤까지 올려주고요.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재생을 해 보면서 밝아졌다가 지금 이런 밝아지는 부분이 너무 빨리 되면서 '너무 세다.'라고 하신다면 뭐 이런 부분을 지워 주면은 조금 더 긴 기간에 걸쳐서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자연스럽겠죠. 그래서 이런 밝기들이 밝았다가 어두웠다가 약간 밝았다가 어두워졌다가 이렇게 변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해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런 작업들을 하다가 뭐 예를 들어서 특정 부분만 조금 더 밝거나 강조를 해 주고 싶은 부분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컨트롤 D를 눌러 주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자 이런 얼굴에만 조금 더 밝은 부분을 강조하고 싶다고 한다면 마스크가 그렇게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부분에 이렇게 마스크를 잡아 주고 자 여기에다가 컬브 값을 한번 추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 얼굴 부분이 조금 더 살아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올려준 다음에 F를 누르고 살짝 이렇게 페더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시프트 H를 눌러서 이 마스크는 잠깐 지워 줬는데요. 이렇게 얼굴 부분만 조금 더 밝게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아주 손쉽게 이렇게 마스크를 써 가지고도 특정 영역에만 조금 더 밝게 해 주는 부분을 추가를 할 수도 있겠죠. 이런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 물론 이런 이미지들이 조금 더 정확하게 되기 위해서는 이런 마스크의 애니메이션들도 왔다 갔다 변하고 그리고 오파시티 같은 경우에도 켜졌다가 꺼졌다 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 뒤쪽에 이 부분부터 밝게 하고 싶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100을 해 주고 그다음에 여기 앞에서는 뭐 0을 해 가지고 이렇게 뒷부분부터 얼굴이 이렇게 정면으로 보일 때 약간 더 밝게 나오게 바꿔도 되겠죠. 이런 식으로 뭐 마스크가 완벽하지 않아도 되고 이런 애니메이션들이 아주 디테일하진 않아도 되지만 약간의 밝기들의 조절과 그리고 내가 보여줘야 되는 강조해야 되는 부분의 밝기들을 살짝씩 조절을 하면서 더욱더 입체적으로 이미지를 마치 그림을 그리듯이 업데이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메인 컴프로 돌아가 보게 되면은요. 그런 부분들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얼굴에 하이라이트가 맺히는 부분을 조금 더 강조를 해 준다든가 그리고 여기에서도 볼 수 있듯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빛이 밝아지는 부분 여기에서는 또 레벨 값을 살짝 올려 줬죠. 이렇게 어두웠다가 빛이 탁 밝아지는 이 순간 여기를 더 강조해 주기 위해서 레벨 값을 올려 주고 그다음에 다시 뒤로 돌아가게 하고 요런 부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CG에서 라이트를 했던 부분들의 밝기를 추가적으로 더해 줌으로써 이렇게 디테일들을 더해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과제들을 앞으로 하시게 되겠죠. 앞에 도시샷이나 이런 샷들을 하시게 될 텐데 제가 만들어 놓은 이런 커브나 이런 부분들을 타이밍을 한번 맞춰 가지고 여러분들도 이런 레이어들을 한번 위에 얹혀 보시고 어떻게 이미지에 생동감이 더해지는지 이런 부분들을 꼭 확인을 하시고 여러분들만의 이미지에 맞는 그런 레벨 값과 컬러를 변경을 함으로 인해서 조금 더 디테일들을 더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다음으로는 여기 위에 상단에 들어간 이펙트들을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여기 위에 들어간 부분들은 전부 다 필름 룩을 내기 위해서 들어간 유니버셜한 전체적인 종합적인 그런 이펙트들의 모임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양한 타이틀 시퀀스 작업이나 필름 룩이 나는 그런 CG 작업을 많이 보셨으면은 그런 탑 할리우드 스튜디오들에서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하는 방법이 되기도 하겠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필름 룩을 내고 조금 더 리얼리스틱한 그런 카메라의 무브먼트 그리고 노이즈를 넣기 위해서 실제 카메라처럼 조금 더 생각을 하고 예전에 약간의 아날로그 방식에 썼던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서 그것들을 어떻게 적용을 시킬 수 있을까라는 부분으로 접근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필름 룩을 나게 하는 그런
효과들을 넣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카메라를 생각을 해보면 자 여기에 여러 가지 이펙트가 들어갔는데 먼저 S 쉐이크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카메라가 있다고 할 때 이런 카메라가 달리를 찍든 김블을 쓰든 뭐를 하더라도 완벽하게 카메라가 아크 포지션으로 움직인다던가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CG가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촬영을 한다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지금 TV를 켜시고 영화나 아니면은 TV 쇼도 좋고요. 다양한 카메라들을 보게 되면 약간의 흔들림, 쉐이크 요런 부분들을 많이 보실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넣어 줄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S 쉐이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S 쉐이크의 기본값은 이렇게 낮지 않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콜로소 강의로 보면서 아니 도대체 S 쉐이크를 넣었는데 뭐가 바뀐 거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정말 아주 미세하게 넣었기 때문인데요. 여러분들이 4K 작업에서 전체 화면을 하고 봤을 때 아주 살짝 느낄 수 있을 정도, 그 정도로 넣어준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기본값은 여기에 이렇게 엄청나게 흔들리는 것이 보이겠지만 이 부분이 저 같은 경우에는 0.002 그리고 프리퀀시 5 요 정도로 해서 아주 살짝 넣어 줬습니다. 아주 살짝 넣어 줬어요. 그래서 이런 카메라가 흔들리는 부분을 정말 미세하게 작은 영역으로 넣어 줬고요. 그리고 S 플리커도 마찬가지입니다. S 플리커도 깜빡이는 이런 부분의 정도를 제가 이전 시간에 다양한 샷들에서도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이 마스터 컴프에도 위에다가 이렇게 아주 미세한 값으로 넣어주게 되면은 조금 더 필름 룩을 내는데 도움이 많이 되게 됩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도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어떤 샷에서는 더 넣어주고 어떤 샷에서는 조금 빼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게 되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쉐이크를 쓰게 되면은 자 여기에서 쉐이크를 많이 쓰게 됐을 때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게 되냐면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은 이 부분이 미러가 되어 가지고 이 옆쪽 부분이 안 나오게 지금 셋업이 되어 있습니다. 랩 XY가 리플렉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하겠지만 사실 이 부분이 어느 정도 픽셀이 손실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 컴프 전체에서 하나하나의 레이어 사이즈를 늘려주는 방법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트랜스폼이라는 이펙트를 사용을 하셔가지고 스케일을 지금 101%, 1%를 더 늘려준 겁니다. 지금은 이렇게 하면은 전체가 더 늘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전체 컴프의 사이즈를 아주 약간 더 늘어나게 하고 그 다음에 S 쉐이크를 아주 약하게 넣어줬을 때 지금 사이즈가 살짝 커진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쉐이크가 일어나더라도 비는 부분이 없이 효과가 잘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 쉐이크와 플리커 그리고 트랜스폼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약간의 미세한 진동을 우리가 넣어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컴포지팅을 하다 보니까 이 S글로우라는 게 정말 유용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S글로우가 어떤 거냐면 자 여기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S글로우가 기본적으로도 들어가 있는 샷이기는 합니다. 물론 그린님과 태훈님 그리고 제 강의에서도 이 S글로우에 대해서 정말 많이 이야기를 했고 효과가 들어간 샷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S글로우가 왜 필름룩에 더욱더 효과적이고 이런 이미지들을 더 사실적으로 보이게 만드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이렇게 브라이트니스를 제가 조금 올려가지고 과장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빛이 있는 광원, 이 광원의 빛의 색이 이 주변부에 살짝 묻어나게 되면서 이런 경계 부분에 우리가 설정한 빛의 이런 색깔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묻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섞이게 되기 때문에 이 라이트에 따른 이 광원에 따른 이 이미지의 컴포지팅 되는 영역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주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물론 이 부분도 너무 과하게 들어가게 된다면 안 좋은 부분이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컴포지팅을 할 때 이런 엣지 부분에 공기의 컬러를 여기에 묻혀주는 게 상당히 컴포지팅을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꼭 이런 샷이 아니라 다양한 샷들에서 그런 방법이 이용이 되고 있는 만큼 이 S 글로우를 이용을 하면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미지에도 적용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S 글로우가 없다라고 한다면 자, 어드저스먼트 레이어를 가지고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레벨 값에 패스트 블러 같은 거를 먹여 가지고 자, 이렇게 한번 쫙 올려 볼게요. 이런 식으로 올려주고 밝은 영역, 밝은 영역만 이렇게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이용을 해가지고 애드나 스크린 모드를 이용을 해가지고도 지금 보신 S글로우하고도 비슷한 이런 효과들도 내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방법들이 상당히 많이 사용이 된다라는 부분을 한번 또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리고 위에 있는 세 가지 레이어는 가이드 레이어로 지금 여기서 적용이 되었는데 이 그레이 솔리드 같은 경우에는 컨트롤 시프트 Y를 눌러 가지고 컬러를 보게 되면은 50%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레이의 50% 컬러가 되겠는데 이 부분 오버레이를 적용을 시켜준다는 부분은 자, 오버레이를 통해서 밝은 부분은 뭐 더 밝게, 어두운 부분은 더 어둡게 이런 식으로 레이어가 겹쳐지게 되는 부분이 오버레이가 되겠는데 한번 확대를 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확대를 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안 보일 거예요. 지금 콜로서에서 그 컴프레션 때문에 이미지가 거의 보이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확대를 조금 더 크게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노이즈를 넣는 방법이 있어요. 지금은 한 10%로 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10%로 이렇게 했을 때 들어가는 노이즈가 있고요. 이 패스트 블러로 이 노이즈 부분을 살짝 뭉개준 다음에 다시 언샤프 마스크로 한번 잡아주게 되면은 우리가 들어갔던 노이즈들의 이런 샤프니스나 이런 부분들이 그냥 노이즈를 썼을 때보다는 조금 더 자연스럽게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두 부분을 살짝 이렇게 비교를 해서 보시면은 이거 뭐 거의 픽셀 거의 느낌의 차이기 때문에 잘 안 보일 수가 있게 되긴 하겠지만 패스트 블러와 언샤프 마스크 요 부분을 한 단계 더 걸쳐서 사용을 했을 때 조금 더 노이즈가 자연스럽게 이미지에 들어가게 되고 여기에 오버레이 모드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노이즈를 넣어준 것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런 노이즈를 넣어주는 방법에는 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작업 같은 경우에는 노이즈를 1단계로 넣어주고 그 위에다가는 코닥 500T 그레인이라는 실제 노이즈가 촬영된 이런 영상을 이용을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이 부분도 오버레이로 적용이 되었는데 이런 실제 프리지 베이스의 노이즈를 사용을 하게 되면 좋은 점은 이런 노이즈가 들어감과 동시에 중간중간 나오는 이런 덜트 부분이라던가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을 우리가 실제 필름 노이즈에서 나오는 부분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의 영상 위에다가 얹힐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런 덜트가 들어가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살짝씩 텍스처가 들어가는 부분들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인 노이즈 위에다가 필름에서 사용됐던 이런 노이즈를 추가적으로 넣어 줌으로써 이렇게 디테일들을 올려본 부분이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필름 그레인이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셔도 많은 사이트들에서 그런 그레인들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적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구매를 하고 사용을 하는 부분인 만큼 재배포를 해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이런 필름 노이즈를 섞어서 쓴다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으로 마지막에 가장 위에 얹혀준 것이 또 언샷 마스크가 되겠는데요.
아까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노이즈를 만들기 위해서 노이즈의 형태를 조금 더 샤프하게 선명도를 올려주기 위해서 이 언샵 마스크를 사용을 했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전체 이미지, 노이즈가 들어간 전체 이미지를 포함을 해서 이 모든 이미지에 언샵 마스크를 써줌으로써 이 이미지 자체에 조금 더 선명도를 높여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이펙트를 넣어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왜 이 세 가지 이펙트를 오른쪽 버튼 누르고 가이드 레이어로 이용을 했냐 하면은 탭을 누르고 마스터 컴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튜브로 저희가 작품을 공개를 하기로 했었는데 유튜브에서 HD나 아니면은 2.5K 영상을 업로드 했을 때 하고 4K를 업로드를 했을 때 하고 똑같은 영상, 예를 들어서 Full HD 1920, 1080의 영상을 그냥 2배로 사이즈를 키운 다음에 그거를 4K로 올리기만 해도 훨씬 더 화질이 좋게 나온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5K로 작업한 이 작업을 이 4K 컴프로 가지고 와서 3840, 2160 여기에 가지고 와서 이 레이어를 가장 아래로 둔 다음에 150%, 50%를 이렇게 키워줬고요. 여기 위에다가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노이즈가 들어가는 부분, 그리고 코닥 노이즈가 또 위에 들어가는 부분, 그리고 또한 최종적으로 4K 안에서 언샵 마스크를 이렇게 진행을 해줌으로써 50%로 스케일이 된 이미지의 선명도가 더 올라가게 되면서 2.5K에서 마지막 단계를 하고 그냥 스케일을 키워준 것보다 훨씬 더 이렇게 해주면은 이런 선명도가 4K 버전으로 봤을 때 살아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이용을 해가지고 저희가 최종 컴프에 이렇게 이펙트들을 넣어준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또 중요한 것이 크로마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렌즈를 아마 카메라를 써보셨으면은 이런 외곽 쪽으로 갈수록 렌즈의 빛에서 색깔이 조금씩 옵셋이 일어나게 되면서 약간의 블러가 생기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을 크로매틱 애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크로매틱 애브레이션을 넣었을 때 CG 작업이 훨씬 더 리얼리스틱하게 보이게 되는 그런 룩을 만들어 볼 수가 있는데요. 크로매틱 애브레이션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게 되겠습니다. 사파이어를 이용을 하신다면 웻 크로마를 사용을 하면 상당히 빠르게 크로마를 넣어 볼 수가 있겠는데 뉴에 들어가셔서 어드저스먼트 레이어를 하시고 여기에서 랩 크로마를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은 처음에는 이렇게 미친 듯이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from distance 요 부분을 0.995 보통 0.99 한 3부터 0.997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4K로 0.993을 넣어줬는데 지금 확대를 해서 보시면은 이런 부분에 색수차가 살짝 더 들어간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을 조금 더 과장해서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수치를 좀 더 낮춰보면 이렇게 외곽 부분에 색수차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최종적으로 여기 파이널 컴프에 넣어주시면은 이런 룩의 디테일들이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사파이어를 쓰지 않는다면은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어드저스먼트 레이어를 만들고 여기에서 크로마를 한번 쳐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기본 셋업이 너무나도 세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을 한다면 저희가 원하는 실제적인 그런 색수차를 이용한 렌즈 이펙트를 사용하기에는 너무 부적합한 그런 이펙트가 되겠죠. 물론 애니메이션을 통해 가지고 잠깐 이렇게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기본적인 셋업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여기에 디스토션 어마운트 이런 부분 일단은 다 그냥 0으로 해보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레디얼 블러가 지금 너무 많이 세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끄고 한번 봐주게 된다면은 이제 색수차가 조금 보이기는 하죠.
자, 레디얼 블러 뭐 한 2 정도, 1 정도 요 정도만 살짝 넣어도 여기 블러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 1만 넣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 레드 스케일 요런 부분이 있는데 요런 부분을 훨씬 더 작게 들어갈 수 있도록 뭐 1.005 뭐 0.995 요런 식으로 바꿔 주게 된다면 색수차의 영역이 조금 더 적게 들어가게 되면서 아까보다는 훨씬 더 자연스럽게 이렇게 외곽 부분에 들어간 것을 보실 수가 있게 되겠고요. 여기에 그리고 뭐 렌즈 텍스처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는 뭐 사실은 텍스처 어마운트나 이런 부분들은 그냥 끄고 사용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유니 크로매틱 애버레이션을 통해서도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사파이어를 이용한 크로마하고 거의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최종적인 컴프에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크로매틱 애버레이션 그리고 다양한 방법을 활용한 노이즈 그리고 실제 필름 그레인을 이용을 해서 추가적으로 디테일들을 더해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샤프 마스크를 이용을 해가지고 업스케일링된 4K 비디오에 더욱더 선명도를 높여주는 이런 방법까지 여러분들에게 아낌없이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작업에서 필름룩이 나거나 타이틀 작업들을 이렇게 하실 때 이런 부분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노이즈, 그레인의 디테일을 올려가지고 훨씬 더 실제로 촬영한 것만 같은 느낌을 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작업이 다 완료가 되고 나면은 일단은 렌더링을 다 해 가지고 보게 됩니다. 보면서 조금씩 밝기가 튀는 부분 아니면은 노이즈가 너무 많이 들어갔다든가 조금씩 샷에서 안 맞는 부분들을 이제 찾으면서 마지막으로 어떤 실수는 없는지 QC 단계, 즉 퀄리티 체크 단계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을 통해서 작은 디테일들도 놓치지 않고 다시 한번 돌아가서 렌더를 하고 고치고 이런 과정들을 반복을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저희가 이런 부분에서 뭐 샷이 넘어가거나 이럴 때 사실은 여기 라이트가 살짝 위에 원래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을 살짝 내려서 이런 부분을 살짝 맞춰준다라던가 뒤쪽에 이렇게 Y000 하고 이렇게 인포메이션이 조금 들어간 캡슐을 사용을 했었는데 이 전샷에서 그런 부분이 누락이 되어 있어서 텍스처를 업데이트를 해 줬다든가 또는 그류님이 찾은 부분 중에 제가 여기에다가 저의 이름을 넣었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이렇게 줌을 해서 보면은 우선, 그륜, 태운 이렇게 이니셜을 넣었는데 제가 실수로 그류님 이름을 틀리게 썼어요. 그랬더니 그루님이 맨눈으로 요거를 딱 캐치를 해 가지고 QC 단계에서 이 부분도 업데이트를 해서 수정을 하게 되었죠. 그런 다양한 부분들에 쪼끔씩 업데이트를 통해서 마지막 퀄리티 체크를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완성이 되게 됩니다. 사실 완성을 하는 데 있어서는 뭐 끝이라는 거에 기준이 없습니다. 사실은 시간이 정해진 것 안에서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는 부분이 되겠죠. 저희가 더 업데이트하고 싶은 부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작품도 지금 보면은 부족한 부분도 많이 보이고 또 더 추가하고 싶은 부분들도 많이 있지만 주어진 시간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가장 튀는 부분, 잘못된 부분들을 마지막에 정리를 하면서 어느 순간에는 이제 마우스를 내려놔야 되는 순간이 오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해 가지고 마지막으로 QC까지 한 번 더 체크를 하고 리뷰를 하고 특히 콜라보레이션 작업으로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각자의 의견들을 물으면서 "너무 여기에서는 색깔이 뭐 초록색이다. 조금 더 진하게 해야겠다." 이런 부분들을 보완을 하면서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완전 처음부터 컴포지팅을 한다면 이 부분만으로도 뭐 강의가 또 따로 나올 수 있는 부분도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압축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은 부분들을 보여드렸고 여러분들이 이 파일을 해부해서 볼 수 있도록 제가 이 파일도 콜렉트를 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구매했던 그런 푸티지들은 제가 공유를 못 해드리겠지만 어떤 푸티지가 들어갔는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기 때문에 그것과 비슷한 것들을 제가 링크를 첨부해 놓은 사이트들에서 한번 찾아보시고 또 구매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마지막 수업까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들어주셨고요. 이번 시간을 통해서 마무리 단계에서 어떤 식으로 파이널 컴포지팅과 비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보는 눈을 키울 수 있을지, 그리고 또 실제로 타이밍을 어떻게 조절을 하고 주로 어떤 이펙트가 들어가고, 또한 컬러 그레이딩을 통해 가지고 컬러를 애니메이션을 주면서 바꾸는 방법, 마지막 퀄리티 체크를 통해 가지고 한 단계 더 업데이트와 실수들을 찾는 그런 과정들을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여태까지 100강이 넘는 강의 동안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수고가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맺은 말을 통해 가지고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리겠지만 너무나도 수고 많으셨고 끝까지 잘 들어주신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자랑스럽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 맺은 말에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